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가총액 상위권 코인 기준으로 비트코인 대비 한 4-5배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이번에 만약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그냥 3배가 오른다 하면은 10배 이상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지난 패턴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는. 현재 알트코인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은 비트코인이 가면은 알트코인은 무조건 따라서 간다고 보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는 시점 자체가 엄연히 비트코인 시즌에 해당하고요.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시기는 보통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뚫어내고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불장을 시작하기 하고 난 한 1개월에서 2개월 뒤 사이 요 정도의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비트코인이 조금 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완전히 뚫어내는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고점 영역대에서 완전히 멀어진 시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9만 달러 근처까지 왔으니까 전고점 영역에서 완전히 멀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전고점을 돌파했다가 내려가서 전고점의 요 지지를 확인하고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요 정도 시점부터가 전고점 완전 돌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4년 11월 초 기준으로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현재 유망하게 보고 계신 알트코인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지금 원래 추세적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트렌드가 좋았던 코인들이 여전히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코인들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알트코인 중에서 솔라나죠. 네, 솔라나가 여전히 뭐 지금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 뒤에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약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좀 살아났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뭐 전고점에 한참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솔라나보다는 좀 트렌드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원래도 민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강력했거든요. 근데 지금 도지코인의 이 주도와 함께 민코인이 여전히 또 강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요? 네,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파생 상품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모두 비트코인에 파생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일단은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암호화폐 그 시장 전체의 움직임은 비트코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이클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트코인이 기본이 되고, 알트코인은 이 비트코인의 이 추세 추종을 통해 조금 더 이득을 얻으려는 레버리지 포지션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신 뒤에 투자를 하셔야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이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코인을 따라잡는 건 위험한 건가요? 아니요, 뭐 그게 꼭 위험한 건 아닌데, 알트코인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난 사이클에 비트코인이 4월에 한번 64,000달러 정도를 찍고 11월에 69,000달러를 찍으면서 쌍봉, 그러니까 더블탑의 형태를 띄었는데요. 도지코인은 첫 번째 탑에서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그냥 쭉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는 69,000달러를 11월에 찍을 때도 못 올라갔어요. 그대로 사이클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제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언제가 고점일지 또는 언제 사이클이 끝날지를 예측이 불가능해요. 반대로 이번 사이클의 또 하나의 트렌드인 솔라나는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 4월보다 오히려 11월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한 3배 이상, 3, 4배 정도 올랐을 정도로 앞에 탑보단 뒤에 탑이 훨씬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측이 불가능하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알트코인들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반드시 어느 하나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을. 뭐 민코인도 사고, 민코인 중에서도 강아지 코인도 사고, 고양이 코인도 사고, 그 다음 뭐 AI 코인도 사고, 그 다음 실물 기반 코인, RWA라고 하죠. 이런 코인도 사고, 뭐 솔라나나 뭐 또는 바이낸스 코인이나 이런 식으로 여러 코인들 뭐 너무 많을 필요는 없어요. 뭐 적게는 5개, 많게는 20개, 그 정도의 다양한 알트코인들을 좀 사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코인들마다 어디가 고점이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평균적인 수익률로 승부를 한다. 그래도 충분한 게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 알트코인의 평균 수익률이 비트코인의 3배였습니다. 여기에는 다 사라진 코인들도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갔던 코인들은 그냥 평균으로만 놓고 봐도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았던 거예요. 그거를 감안한다면 알트코인은 평균으로 승부해도 충분하다. 요거를 일단 첫 번째로 알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 각 코인마다 고점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내가 산 가격 대비 어느 정도 그냥 목표가를 좀 정해두고 그 가격에 가까워질 때마다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정말 뭐 한 방에 인생 역전하겠다 하다가는 수익률이 역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는 가격이 오르면은 그냥 조금씩 덜어내라 하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작가님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고 계신가요? 네,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매입한 가격에서 3배 정도 잡으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좀 좋을 수 있겠고, 그다음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한 5배 정도? 요 정도 잡으면은 뭐 3배에서 5배 사이. 요 정도가 뭐 충분한 수익률이지 않을까.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 3주 전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미 3배 이상 나오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좋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격이 올랐다가 그럼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내가 산 가격 바로 위에서 그냥 미련 없이 파십시오. 그럼 손해볼 일은 없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또 다시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보너스의 개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메인으로 투자를 하고 알트코인은 거기서 수익률을 더 뻥튀기 시켜줄 수 있는, 요리로 치면 MSG 같은 그런 보너스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 요걸로 인생 바꾸려고 하다가는 인생 나쁜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큰 변동성과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비트코인은 이 크립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그 생태계 전체의 그냥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치를 비트코인에 두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알트코인에 두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그 다음에 가치의 기준, 그 다음에 뭐 인지도,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의 차이, 그동안 투자되었던 매입 비용 등등 모든 면에서 비트코인이 그냥 이 시장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주춧돌이기 때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그 가치의 근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하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변동성이 심한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현물 ETF가 성장하면서 좋아질 거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더리움 현물 ETF는 결국은 기관들의 수요가 가장 중요한 건데, 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패시브 인컴, 그러니까 스테이킹 이자가 빠져있는 상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들의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측면은 원래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불장을 찍은 이후에 그 다음부터 서서히 달궈지기 시작해서 비트코인이 정고점 돌파 이후 한두 달 지난 시점,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요. 원래도 지난 사이클도 그랬어요. 지난 사이클도 지금 시점에서 이더는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얘는 오히려 연말 넘어가서 1월, 2월 되면서부터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올랐죠. 아마 올해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띠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진입하기 나쁘지 않은 시점인가요? 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결국 비트가 가면은 이더가 비트보다 뭐 그렇게 못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가총액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나는 어떤 알트코인을 살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시가총액 스테이블 코인 제외하고 알트코인 중에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그냥 다 사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가님은 투자하실 때 어떤 기준을 삼고 계신가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다 똑같은 비율로 사는 겁니다. 알트코인 1위라고 하면 이더리움이겠죠? 2위라고 하면 BNB랑 솔라나부터 시작해서 10위까지를 그냥 같은 금액으로 10등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1억 있으면 1,000만 원씩 사는 거죠.
또 한 가지 비율은 이건 좀 이제 골치 아프긴 한데 시가총액을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 그 전체 10개 코인 중에 30%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더리움은 3천만 원씩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가총액에 근거해서 그 비중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계산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나는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하면은 그냥 1,000만 원씩 10개를 사버리면 가장 쉽겠죠. 상승률을 보이는 알트코인을 분할 매수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가총액 상위권 코인 기준으로 비트코인 대비 한 4-5배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네, 이번에 만약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그냥 3배가 오른다 하면은 10배 이상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지난 패턴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는. 작가님이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알트코인이 있을까요? 뭐 저는 특정 코인을 지목해서 얘기하지는 않고요. 이번 사이클은 그냥 전반적으로 민코인이 좀 강세일 것이다. 원래도 강세였는데 이번에 지금 도지가 또 항복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민코인 강세가 아마 이번 사이클 끝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지난 사이클의 경우 민코인들이 조금 원래 비트코인이 끝까지 사이클 유지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정점을 찍고 떨어졌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사이클이 좀 먼저 끝난다는 거죠.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민코인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라. 여러 알트코인들을 골고루 담는 게 그래서 전체의 평균으로 승부하는 게 가장 좋고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분위기 보면서 좀 팔아라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비중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저는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공격적인 분이라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비중을 50%는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적인 분이라면은 비트코인 뭐 100%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알트코인도 분명히 비트코인 사이클의 이 편승에서 수익률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 사이클을 믿는다면 알트코인도 함께 가져가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적인 분이라 하더라도 한 20% 정도는 알트코인을 가져가면 괜찮겠죠. 비트맥시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에 대한 시각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사람마다 철학이 다른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근본적인 그 가치는 거의 비트코인에게만 있어요.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시장은 그것만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시장은 가치보다 사람의 심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결국 심리를 따라간다. 그러면 내가 투자자라는 가정하에서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러므로 심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결국 비트가 가면 알트는 간다.